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2인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절대 군주였던 1인자와 관리 및 백성들 사이에서 조종자 역할을 했던 역대 재상들을 중심으로 2인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적용해도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조직의 운명은 최고 권력자와 2인자가 함께 엮여 있어서 누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내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갖추었지만 우유부단했던 촉한의 유비에게는 책략가인 제갈공명이 있었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지만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부족했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성실한 관리자인 팀 쿡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주변의 2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거나 빛이 발할 만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자와 또 다른 리더인 2인자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 책 탁월한 조종자들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2인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절대군주였던 1인자와 역대 재상들의 성공 실패를 사례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2인자라고 하면 어두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령, 왕실장, 황태자, 마쿠실세 등 우리가 소위 2인자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은 그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상적인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인자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거나 그들의 역할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인자를 보좌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제도상의 2인자, 즉 공식적인 2인자는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1인지와 만인지상은 2인자를 뜻하는 말로 전통사회에서는 재상을 이렇게 불렀죠. 재상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윗자리에 위치하며 그 위에는 오로지 군주 단 한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상은 할 일 없이 자리만 지키는 원로가 되거나 반대로 군주와 부딪히며 권력 투쟁을 벌여야 하는 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중 어느 쪽도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상이라는 자리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왕권과 재상권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내어 1인자인 군주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과 같은 1인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인자를 보좌해 구성원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 있는 2인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재상들이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이들은 훌륭한 인품과 나름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달라진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저 과거의 방식을 묵수함으로써 공동체를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72년과 188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영의정에 제수되었던 홍순목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대원군의 집권기를 뒷받침했고 나라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과 위정 척사의 노선을 선택한 그는 보수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며 개화를 반대했고 결국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죠. 그리고 1884년 개화파인 아들 홍영식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이 늙은 신하가 역적 아들을 두어 천지간에 죄를 지었으니 10,000번 죽은들 어찌 그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 라며 자결을 합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총리 대신은 이완용인데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공부했고 미국 공사를 지내며 서양의 문물에 대한 이해를 갖췄죠. 학부 대신이 되어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친러 세력인 정통파 수장으로서 친일 친청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친일 내각을 해산시키기 위해 아관 파천을 주도한 것도 바로 이완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만민공동회에도 관여했는데, 이처럼 개혁 성향의 관료였던 그가 친일 매국노로 전락한 것은 어째서일까요? 이완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출세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외국 세력을 활용했습니다. 친미, 친러, 친일로 변화한 그의 행적은 국가적인 필요나 개인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릇 재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금에 의해 위임된 힘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재상권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상은 자체적인 어젠다를 실천하기보다는 임금이 추진하는 목표 안에서 소임을 찾았습니다. 임금의 뜻에 반한 적이 없고 굴종이며 아첨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으나, 임금의 권위와 힘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거뒀다면 그 공을 인정할 만합니다. 격군, 즉 임금이 바른 길을 걷도록 보좌하고 임금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급간하는 책무입니다. 사실 신하가 되어 임금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장님께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정면에서 임금을 반박하고 임금의 과오를 지적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재상은 평상시에 임금의 위대한 반대자, 충성스러운 반대당이 되어야 한다. 1인자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흔히 1인자는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확신 때문에 자신이 내린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1인자의 뜻에 맞춰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자정 능력을 잃고 잘못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재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상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넓은 시야를 갖추고 이 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임금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의 가치를 환기시켜주고 다양한 의견들의 장점을 종합해 줄 수 있는 적임자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임금도 비판을 기꺼이 용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이 그랬죠. 이원익은 이순신이 억울하게 잡혀갈 때 끝까지 변호하며 선조를 비판했고, 임해군 처벌, 임목대비 폐비 등 광해군의 조치에 대항했으며 인조에게도 끊임없이 간언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에게 각별한 예우를 표시했고 광해군도 그의 사직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원익이 임금의 말을 구분구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이유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나라를 위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2인자인 재상이 임금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재상은 나라를 고루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임금을 보좌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죠. 각 조의 판서처럼 전담하는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무백관을 통솔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다스려야 하는 임무는 임금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무릇 어떤 직책이든 그 직책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양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성과가 발현되는 법이죠. 조선의 재상들은 2인자의 한계를 감수하고 도리에 충실하면서도 각자만의 2인자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2인자의 자리는 위태롭고 2인자의 업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가능성 또한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인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조종 능력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인자들이 아닌 2인자들이기에 더욱 필요한 조건이죠. 리더는 구성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독단적이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을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리더의 걸음이 너무 빠르다면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것도 조정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생각과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어야 하죠. 2인자에게는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주어지며 대립하는 세력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입장을 취해야 하죠. 그래서 조종자는 서로 다른 의견들에 빠짐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조종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제사항은 단연 황희입니다. 19년을 장기 재임한 황희는 혁신적인 사업을 다수 추진한 세종의 방향성에 가능성을 더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의견을 많이 따랐고 덕분에 국가의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추진되면서 세종이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은 조선시대 2인자인 재상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2인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재상들 한 명 한 명의 업적과 실패, 인간관계, 성향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주는 책으로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보좌하고 아랫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2인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